깊은 산속,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 줄무늬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호랑이가 아직도 한반도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조선시대에는 산군이라 불리며 산의 왕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호환, 즉 호랑이로 인한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한 해에만 수백 건의 호랑이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민화 속에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권력과 용맹의 상징으로 그려졌습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학명으로는 아무르 호랑이에 속합니다. 호랑이 중 가장 크고 두꺼운 겨울 털을 가진 아종으로 혹독한 기후에 적응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조선호랑이라 불리며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 전역의 깊은 산을 누볐습니다. 현재 이들은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500여 마리만 존재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는 호랑이 사냥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총기와 덫, 심지어 독까지 동원되며 불과 수십 년 만에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해방 이후에도 서식지는 계속 줄었고 결국 20세기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날 야생 호랑이는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부에서만 일부 살아남았습니다. 호랑이와 표범, 늑대가 사라진 남한에서는 멧돼지와 고라니 같은 초식동물이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국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들여와 개체수를 늘리는 복원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환경부가 러시아에서 야생 호랑이를 들여와 비무장지대 DMZ에 방사하는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구는 2008년 고대산에 호랑이 3마리를 방목해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억 5천만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환경청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또한 학계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방사보다 러시아 연해주의 개체수를 늘려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DMZ 철책을 제거해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야생 호랑이 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서식지를 확보하고 헬기 순찰, 위성 추적 장치, 밀렵 단속을 강화하며 개체수를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한반도 복원에도 참고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만약 호랑이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자연 상태 그대로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경우입니다. 백두대간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맥은 대형 포식자의 활동 무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욱 조심했을 것이고 등산, 벌목, 개간 같은 활동은 제한되며 산림 훼손 속도는 지금보다 느려졌을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가축과 작물을 지키기 위한 전통적 방어 기술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산악 지형이 많고 개발이 덜 되어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보다 넓게 보존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방어 시설이 부족해 가축 피해와 인명 피해가 훨씬 심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철 먹이가 부족하면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위협하는 사건이 잦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대형 포식자 사냥을 장려하거나 가죽과 뼈를 확보하기 위해 포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커서 결국 러시아 연해주와 접한 북부 일부를 제외하면 빠르게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보호구역이나 DMZ를 중심으로 관리 보존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DMZ와 백두산 일대는 국제적인 호랑이 보호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호랑이를 연구하는 생태학 수의학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을지도 모릅니다. 호랑이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같은 초식동물 개체수를 조절해 살림과 초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뒤 멧돼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급증했지만 호랑이가 있었다면 이런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또한 삭, 너구리, 여우 같은 중형 포식자의 과잉 개체수도 억제되어 작은 동물들의 서식 환경이 안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랑이가 실존했다면 K타이거라는 국가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상징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호랑이 생태 관광, 다큐멘터리 제작, 야생 관찰 투어 같은 산업이 성장하고 스포츠팀 마스코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에도 실제 촬영된 호랑이가 등장했을 겁니다. 전통 예술과 현대 문화의 융합 속에서 호랑이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호랑이를 복원하려면 서식지 보호, 먹이 기반 확보, 그리고 불법 거래 단속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백두대간 개발 제한, 대형 생태 통로 설치, 무인 감시 장비 순찰 인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국제환경단체와 유네스코와 함께 협력한다면 한반도에서도 복원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호랑이가 남아있었다면 우리는 생태계의 건강함과 강력한 문화적 상징을 동시에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명피해와 경제적 부담, 불법 거래라는 과제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호랑이 복원은 단순한 동물 재도입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환경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도전입니다. 언젠가 백두대간 어딘가에서 줄무늬 그림자가 숲을 가르는 날이 올까요? 그 답은 우리가 자연과 공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